어제 당신이 먹은 치킨을 기억하는 그 뇌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아주 견고하고 연속적인 하나의 실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최신 뇌과학은 여러분의 그 달콤한 착각을 아주 처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뇌로라 하는 신경과학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뇌의 코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진짜 나라는 존재는 사실 이미 사라져버려서 흔적도 없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통째로 뒤바뀔 테니 채널 구독 누르고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뇌를 컴퓨터에 비교하곤 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그 안에 한번 깔아두면 변하지 않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어서 어떤 자극을 주면 정해진 결과값을 내놓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보면 뇌의 사과 담당 뉴런들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저건 사과야 하고 신호를 보낸다는 식입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이해하기 편합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우리의 상상대로 뇌의 인지구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이 신경망의 활동을 분 단위, 초 단위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미세 관측 기술을 통해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았더니 아주 괴기스러운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보고 동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인데도 뇌가 작동하는 코드의 형태와 뉴런들의 전기적 신호 패턴이 매번 완전히 다르게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사과를 볼 때 움직였던 뉴런들과 오늘 사과를 볼 때 움직이는 뉴런들의 조합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뇌의 코드가 지속적인 유동 상태, 즉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고 표현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현상에는 학술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뉴럴 드리프트, 우리말로 하면 신경표상의 표류입니다. 2022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 MIT와 스탠퍼드의 공동 연구팀이 쥐와 영장류의 해마 뉴런을 수개월에 걸쳐 추적했는데 동일한 공간을 인식하는 뉴런들의 활성화 패턴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패턴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정된 기억 저장소가 아니라 기억을 담아내는 신경 지형 자체가 마치 모래사장 위에 그린 그림처럼 파도가 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두엽과 측두엽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 관측되었습니다. 뇌는 고정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매 순간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표면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신경가소성과 이 뉴럴 드리프트는 엄연히 다릅니다. 신경가소성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뇌 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한다는 개념이고 뉴럴 드리프트는 아무런 새로운 경험 없이도 뉴런들의 활성화 패턴이 저절로 흘러가며 바뀐다는 훨씬 더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뇌 속의 코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다른 형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체감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십시오. 앱을 하나 켰는데 켤 때마다 소스 코드가 저절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 내부 반도체 회로가 매번 스스로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며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기계가 있다면 당장 고장 나거나 터져버려야 정상이겠지만 인간의 뇌는 그 혼란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 작동을 이어갑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측정 장비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이고 장비를 점검하고 실험을 반복하고 다른 연구팀에 검증을 맡겼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뇌는 정말로 매 순간 다른 코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일관된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을 두고 뇌과학 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 거대한 비밀의 서막에 불과하니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영혼이나 자아라는 개념을 신봉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며 의심할 수 없는 견고한 주체로서의 자아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주체인 나, 즉 코기토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기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미 수백 년 전에 뇌과학자들과 똑같은 통찰을 얻었던 천재였습니다. 휴문 자기 내면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아도 자아라는 덩어리는 찾을 수 없고 오직 끊임없이 변하는 지각과 감정, 생각의 파편들이 초고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흐름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일종의 번잡한 극장 같은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배우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가며 연극을 펼치는데 정작 그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는 실체가 없고 오직 지나가는 연극들의 연속만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휴메의 이 이론을 철학에서는 자아의 다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아란 고정된 핵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감각의 묶음, 즉 다발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현재의 최신 뇌과학은 데카르트의 판정패를 선언하고 데이비드 휴메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300년 전 철학자의 직관이 최첨단 페마라이 장비와 실시간 신경 추적 기술로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가 이토록 끊임없이 코드를 바꾸며 요동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만약 우리의 뇌가 한번 고정된 코드로만 움직이는 딱딱한 기계였다면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새로운 스트레스와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을 것입니다. 뇌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매 순간 내리는 비와 부는 바람에 맞춰 스스로 모양을 바꾸는 유연한 지느더미에 가깝습니다.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뇌 속에 아주 안전한 비디오 테이프 보관소가 있어서 과거의 추억을 있는 그대로 꺼내본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꺼낼 때마다 뇌는 그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새로 씁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기억 재공고화라고 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카림 나데르 박사가 200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처음 확인된 개념인데 기억이란 꺼낼 때마다 불안정한 상태로 풀렸다가 다시 새롭게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과거의 기억도 좋게 리코딩되고 오늘 기분이 우울하면 옛날 기억에 슬픈 필터를 끼워 완전히 다른 코드로 재조립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과거의 나 역시 지금 이 순간의 뇌가 즉석에서 만들어낸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섭고도 흥미로운 응용이 나옵니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이 재공고화 원리를 이용해 PTSD 환자의 트라우마 기억 자체를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쓰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고정된 파일이 아니라 꺼낼 때마다 편집 가능한 문서라면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엄청난 해방감과 유쾌한 위로를 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왜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어제의 그 뇌는 이미 해체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뇌는 완전히 새로운 코드로 짜인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도 나는 나인데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매 순간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불킥이라고 부르는 밤마다 찾아오는 흑역사의 기억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 혹은 단 몇 달 전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온몸이 오그라들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아가 고정된 실체라면
과거의 내 행동도 지금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뇌는 전혀 다른 코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인간이 저지른 짓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타인의 흑역사를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인지적 거부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불킥은 사실 진화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부끄럽다는 것은 당신의 뇌가 그 시절보다 업그레이드됐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견고한 나를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고 내 의견이 무시당해서 억울하고 미래의 내가 불행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주체인 나가 사실은 찰나의 순간에 깜빡였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존재라면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유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번아웃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나라는 개념에 덜 집착할수록 삶이 더 유연하고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자아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뇌가 흐르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 변화의 파도를 서핑하듯 즐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실패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둘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뇌는 내일 아침 또 다른 코드로 리부팅 될 테니 말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도 일찍이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2500년 전에 붓다가 깨달았던 영적인 진리가 현대의 최첨단 뇌스캔 장비를 통해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니 참으로 기묘하고도 소름돋는 일입니다. 불교 명상에서 자아를 관찰하는 수행법인 위파사나는 생각과 감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흥미롭게도 MIT와 하버드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위파사나 명상 수련자들의 뇌는 실제로 자기 참조 처리를 담당하는 기본 신경망,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뇌에서 나라는 개념을 처리하는 영역이 덜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붓다의 직관과 현대 신경과학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결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같은 뇌로 두 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뇌라는 강물 역시 매 순간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과 새로운 전기 신호의 흐름으로 완전히 다른 물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원전 5세기의 헤라클레이토스, 기원전 5세기의 붓다, 18세기의 흉, 그리고 21세기의 신경과학이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동하는 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아주 명쾌하고 위트가 넘칩니다. 매 순간 내 뇌의 코드를 기분 좋게 이펙토링하는 재미를 누리면 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멋진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뇌에 신선하고 유쾌한 자극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그 자극들을 재료 삼아 순식간에 더 근사하고 영리한 코드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여기서 뇌과학이 알려주는 가장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뇌에서 새로운 경험을 처리할 때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동시에 분비되어 뉴런 간의 새로운 연결, 즉 시냅스 형성을 촉진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새로 시작하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흥분하며 새 코드를 짜기 시작합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유산소 운동은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신경 발생을 촉진합니다. 성인의 뇌에서는 신경세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1998년 프레드 게이지 박사의 연구로 성인 해마에서도 새 뉴런이 매일 태어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세포로 채워집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자십시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압축합니다. 잠은 뇌의 코드 최적화 시간입니다. 수면을 줄이는 것은 업데이트 중인 스마트폰의 전원을 강제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뇌의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인 자극을 듬뿍 받고 있는 여러분의 뇌도 벌써 몇 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코드로 변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은 인류에게 축복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찍혀나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이 아니라 매 순간 자아를 창조하고 해체하며 다시 써 내려가는 위대한 이야기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운 인생이라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어제의 낡은 코드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 위에 여러분만의 멋진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게 하려는 시도야말로 고통의 시작이고 흐름을 즐기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뇌의 코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한편의 지루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매회 흥미진진한 반전이 거듭되는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쾌하고도 심오한 뇌과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골 때리고 뇌를 짜릿하게 만드는 인문학적 통찰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새로운 뇌와 함께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